자, 여러분들 컴퓨터에 아나콘다 잘 들여놓으셨나요? 마치 보일러 잘 들여놨냐는 말 같긴 한데 어쨌건 잘 설치하셨나요? 자, 저희가 아나콘다 설치하고 파이썬도 한번 돌려봤습니다. 뭐 몇몇 분들은 추억에 잠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 도스 쓰는 기분이 난다. 아, 나 베이직 배울 때 생각난다. 그러신 분들, 여기서 또 연식이 나오나?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 분들 대부분은, 윈도우나 맥이든, 어쨌건, GUI 환경이라 그래서 마우스로 클릭하는 환경으로 쓰시다 보니까 되게 어색하시고 별로 와닿지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다행히 저희는 그걸로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습니다. 저희는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아이를 주로 써서 코딩을 해요.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통합 개발 환경은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거의 이 아이를 사용해서 만들어낼 정도로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랩이라고 하는 아이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잖아요. 걔가 주피터 노트북 쓰는 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쨌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코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한 환경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이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그럼 출발! 자, 주피터 노트북 이 아이요,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서 대화용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웹브라우저 뭐예요? 여러분들 익스플로러라든지 크롬이라든지 등등등 사파리라든지 이런 애들인데, 요런 애들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쓸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코드를 쓸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코드를 공유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쪽에서 파이썬을 안 깔고 있더라도, 파이썬이 없더라도 저희가 작성한 코드들 있잖아요. 그리고 실행 결과들을 우리가 HTML 문서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그걸 받아서 주면은 그 사람이 파이썬이 없어도, 주피터 노트북이 없어도 웹브라우저는 있을 거 아니에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게, 코드 실행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 분석 결과 이런 게 나왔어, 이거 그냥 HTML 문서로 떨궈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하는데 쓴다고요. 그래서 아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크다운이라는 걸 사용해서 아예 문서처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워드 같은 거 작성하는 것처럼 문서 작성해서 그걸로 공유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데이터 분석가들이 엄청 잘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 주피터 노트북은 익스플로러에서는 잘 안 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익스플로러 쓰시는 것보다는 크롬이나 사파리, 파이어폭스와 같은, 또는 엣지와 같은 웹브라우저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브라우저가 익스플로러이신 분들은 크롬으로 또는 다른 브라우저로 변경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와 주세요. 자,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 저희 써볼 건데, 주피터 노트북 쓰기 전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본 브라우저를 익스플로러 말고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그거부터 볼게요. 자, 여러분들 설정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설정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들어오시면요, 여기에 앱이라고 있습니다. 앱 여기 보시면 앱이라고 있는데, 앱에 들어와 주시고요. 여기에 기본 앱에 가시면은 웹브라우저를 설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에 크롬으로 또는 엣지로 설정을 해 주시고, 익스플로러는 권장 안 합니다. 크롬이나 엣지로 설정을 해 주시고요. 자, 설정이 된 뒤에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 실행해 볼 건데, 주피터 노트북이요, 여기 보시면은 아나콘다 설치된 거에 주피터 노트북이 있어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시면은 짠 하면서 검은 창이 하나 뜨면서 여러분들 요렇게 인터넷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이렇게 뭔가 떴죠, 그죠? 자, 이렇게 뜨는데 지금 보시면요, 요게 지금 여러분들 파일 구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보시면 여기가 어디냐면요, C 드라이브 밑에 사용자 폴더 밑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사용자 이름 밑에 그 폴더예요. 어딘지도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사용을 안 합니다. 이렇게 사용을 안 하는데, 먼저 하나 말씀드릴 거는, 주피터 노트북은 여기서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요 지금 검은 창 하나 떴잖아요. 여기서 실행되고 있는 거고, 요게 실행되고 있는 거고, 요 실행되고 있는 거를 웹브라우저로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닫는다고 주피터 노트북이 끝난 게 아니라요, 요거까지 닫아주셔야 돼요. 요거까지 닫아주셔야지만
정상적으로 종료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료를 해주시는데 저는요 이렇게 쓰시는 걸 권장을 해요. 뭐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고 싶은, 코드를 쓰고 싶은 폴더를 하나 만드세요. 저희 수업용으로 하나 만드시든 폴더를 하나 만드세요. 폴더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아니면 작업용으로 이렇게 폴더를 만드셔서 여기에 지금 여기 제가 클릭했죠. 여기에다가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입력을 하세요. 여기에서 엔터 쳐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봤던 검은 창 뜨고요. 인터넷 창 떴죠. 자, 지금은 이 폴더에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비어있다라고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근데 여기 폴더가 어디냐?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작업하는 폴더에서 직접 실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실행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이 아니라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도. 왜냐면 데이터 불러오거나 이럴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파일 읽거나 할 때 꼭 이렇게 실행하시는 거를 알아두세요. 그럼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닫고 요거까지 닫아야 돼요. 여기에서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입력을 해라. 짠! 하면 요거 뜨고 요거 뜨더라.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하죠. 만약에 내가 실수로 이 창을 닫았어. 근데 아직 실행 중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직 실행 중이라고 했죠. 그 실행 중인 거는 다시 열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인터넷 창 하나 여신 다음에요. 여기에다가 요 주소 있죠. 요 주소나 요 주소예요. 요 주소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둘 중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복사, 그 다음에 컨트롤 V 붙여 넣으시면은 짜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브라우저에서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실행되는 건 이쪽이에요. 이쪽이고 여기 주피터 노트북 여기서 이제 저희가 코딩을 하게 되는 거다. 여기서 코딩한 거를 여기서 실행한다 라는 개념 잘 잡아 두세요. 자, 그러면은 좀 크게 하죠. 자, 요거는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 이제 돌아가는 파일 구조를 보여주는 거고, 어디서 돌아가고 있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파일들도 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실행 중인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클러스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요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실제로 코딩을 하려면요, 우리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 파일은요,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에 New에 가시면은 저는 지금 여기 IPython 3, IPython 커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New에서 텍스트 파일을 만들 수도 있고요. 폴더를 만들 수도 있어요. 뭐 아니면은 요런 것들을 우리가 터미널이라고 그러거든요. 터미널을 새로 열 수도 있는데 저희는 요거 새로운 거 만드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New에서 Python 3 클릭하시면은 짠 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 개념을 커널이라고 해요. 커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파일을 하나 열었죠. 지금 새로 만들었죠. 파일 새로 만드니까 다시 가보니까 untitled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파일이 현재 실행 중이다. 근데 우리 개념으로는 이 커널이 지금 작동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커널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하나 만들면은 파이썬이 하나 실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창 하나 띄워서 실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건데 이제 여기다가 코딩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코딩하는 건데 잘 보시면요. 요게 파일 이름입니다. 요게 파일 이름. 자, 그래서 파일 이름은요. 클릭해서요.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뭐 첫 번째 뭐 한글로 하셔도 되니까 첫 번째 뭐 연습 뭐 이렇게 뭐 그냥 하시면요. 얘는요. 확장자가요. IPYNB라고 되어 있어요. 요 IPYNB.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파일 확장자가 .py입니다. .py인데 얘는 IPYNB로 되어 있죠. 이 IPYNB는 주피터 노트북용 파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IPYNB라고 되어 있으면은 주피터 노트북에서 열어집니다. 이거는요, 주피터 노트북뿐만 아니라 구글 콜앱도 똑같은 확장자를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주피터 노트북으로 작성한 거를 콜앱에서 작업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고요. 자, 계속 살펴보면요.
요건 파일 이름이고, 여기 지금 보시면요, 파이썬 3 아이파이썬 커널 해가지고 요렇게 하얗게 되어 있죠. 요거는 커널이 정상적으로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명령어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 이제 명령어 받을 준비 되어 있으니까, 이제 명령어 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어떤 명령을 해라. 라고 하면은, 얘가 실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실행하는 동안은 검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검은색으로 표시돼서 실행이 끝났다. 연산이 끝났다. 코드 실행이 끝났다. 그럼 다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게 X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커널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즉 파이썬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은 건데,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니까 요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뭔가 해보라고 막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요,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를 우리가 셀이라고 부릅니다. 셀이라고 부르는데, 셀은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여러 개 만들어서 추가도 할 수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블락이란 말도 잘 써요. 이거 하나가 셀이고 블락이다 뭐 이런 말도 쓰는데, 보통 원래 용어는 셀이니까 셀인데, 지금 보시면요, 왼쪽을 보면 셀이 지금 현재 왼쪽 보시면 파란색이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요, 요거 상태에서 지금 요걸 클릭한 상태에서 엔터를 한번 쳐보시면요, 커서가 나오면서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요거를 코드 입력 모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ESC 키 한번 눌러보실게요. 다시 파란색으로 바꿨죠. 그러면서 커서가 깜빡이지 않죠. 요거는 셀 모드라 그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엔터 누르면은 커서가 깜빡 거리면서 코드 입력 모드로 가는 거고요. ESC 누르면은 셀 모드로 가는 거예요. 또는 클릭하시면은 초록색으로 바꿨죠? 코드 입력 모드. 밖에 클릭하면은 셀 모드. 코드 입력 모드, 셀 모드, 코드 입력 모드, 셀 모드. 이거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코드 입력 모드는 말 그대로 코드 입력하는 거예요. 코드 입력, 한글로 막 입력하고 있어. 코드 입력하는 거예요. 셀 모드는요, 셀 자체를 편집하는 모드라서, 셀 모드일 때 갑자기 막 코드를 입력해버렸다 그러면은 막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꼭 초록색인지 파란색인지, 커서가 깜빡이는지 안 깜빡이는지를 잘 확인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 셀에다가 이제 명령어를, 코드를 입력하게 되는 건데, 이 셀은요, 종류가 세 가지가 있기는 한데, 저희는 두 가지를 많이 쓰거든요. 첫 번째는 코드 입력 모드예요. 이거는 코드 입력 모드라서, 지금 보시면요, 앞에 in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아까 전에 우리 아이파이썬에도 in 표시되어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명령어를 주는 부분이에요. 명령어를 주는 부분.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마크다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크다운 한번 눌러보시면요, 뭐가 사라졌어요? in이 사라졌죠. 다시 코드로 가볼까요? in이 생겼죠. 마크다운이죠. 자, 그게 무슨 뜻이냐? 코드로 되어 있으면요, 셀 종류가 코드로 되어 있으면 이 셀에 있는 내용을 파이썬 코드라고 생각을 하고 실행할게 라는 거고요. 마크다운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 셀에 있는 내용은 마크다운이구나, 즉 텍스트구나, 글이구나, 그래서 이거는 실행하지 않아요. 프로그램 실행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크다운인지 코드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생성하게 되면은 이렇게 코드 모드로 되어 있고요. 내가 뭔가 텍스트를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은 마크다운으로 고치시는 거예요. 참고로 주피터 노트북 안에는 단축키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단축키들은 알아두시면 좋은데, 단축키들이 어디에 요약되어 있냐면요, 여기 지금 키보드 모양 있죠? 여기에 보시면요, 단축키들이 나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하고 뭐 지정도 할 수 있는데, 요것도 저희가 단축키로 좀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무슨 모드죠? 코드 모드잖아요. 그럼 셀 모드일 때, 코드 쓸 수 있도록 셀 모드일 때 M을 누르시면은, 영어 M이요. M 누르시면은 마크다운으로 바뀝니다. Y로 누르시면은 코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편집 모드일 때 MI 눌러봤자 어차피 여기에 입력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셀 모드일 때 M을 누르시면은 마크다운, Y를 누르면은 코드,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두 가지 모드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저희가 셀 편집 모드로 가서
이렇게 1 코드 모드로 입력 모드로 가서 1 더하기 1 한번 해보죠. 1 더하기 1을 그냥 넣어만 놓을게요. 넣어만 놓고 자 여기에서 물론 이제 한 셀에다가 명령을 쭈르륵 넣을 수도 있어요.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한 줄에 한 명령문이거든요. 한 줄이 명령 하나예요. 원칙은 그렇고 이제 여러 줄로 쓸 수도 있는데 어쨌건 한 줄이 한 명령인데 이게 하나의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줄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셀 안에다가 여러 줄로 명령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이런 기능을 하는 코드는 요 셀에다 넣고 그 다음 셀에는 이렇게 셀을 구분을 지어서 좀 보기 쉽게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셀을 추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셀을 추가할 때는요. 여기 인서트에 가시면은 인서트 셀 어버브 위에다가 셀을 만든다. 요렇게 지금 여기 있던데 위에 셀이 하나 추가가 됐죠? 아니면은 인서트에 가시면은 빌로우 하시면은 밑에다가 셀을 추가해요. 그래서 위에다 만들고 싶으면은 어버브, 아래에 만들고 싶으면 빌로우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단축키가 있습니다. 좀 옆에 나와 있죠? 위에다 추가하는 거 셀 모드일 때 하는 거예요. 셀 모드일 때 A 밑에다 추가하고 싶으면은 B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A, B 하면서 추가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셀을 늘리는 거라서 B 단축키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코드 하나 적어놓고 이 코드는 이 기능하는 거 이제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셀에다 작성해야지. 그러면 B를 눌러서 밑에다 추가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B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셀을 너무 많이 만들었는데 지우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에디트에 가시면은 딜리트 셀즈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단축키가 있어요. DD 두 번 누르시는 거예요. D 두 번, DD DD 하면 지워집니다. DD 하면 지워져요. 딱 지워져요. 근데 이거 주의해서 쓰셔야 되는 게 DD 하면은 제가 전에 한번 코드를 여기 안에 1000줄 셀 안에다가 1000줄의 코드를 짜놨어요. 근데 그냥 다른 거 지우다가 DD 눌렀네. 어떡하지? 그럴 때는요. Z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거 실수로 지웠어요. Z 누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요. 삭제한 뒤에 바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안 됩니다. 안 그러면은 다른 코드를 더 작성하고 또 작성하고 지우고 지우고다가 추가하고 했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막 해서 Z가 무한대 막 되지는 않아요. 주의해서 바로 살릴 수 있는 게 Z다. 그래서 이렇게 지우고 추가하고 지우는 거 추가하는 거는 B, A는 위, B는 아래, 지우는 건 DD D 두 번. 요거는 아주 많이 사용을 하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 실행해 봐야 되겠죠. 자, 실행할 때는요. 셀에 가시면요. run cells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run cells 하면서 밑에다가 추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건 근데 단축키로 알아두세요. 뭐냐면 실행하고 싶으면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컨트롤 엔터를 쓰시는 겁니다. 컨트롤 엔터를 쓰시면요. 실행 됐어요. 끝입니다. 그냥 이 셀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라는 거예요. 실행했더니 아웃이 2가 나왔죠. 그죠? 와우. 좋습니다. 자, 다른 방법으로 실행하는 거 볼게요. 다른 방법으로는 Alt 엔터가 있습니다. Alt 엔터를 누르면요. Alt 엔터를 누르는 순간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셀을 하나 밑에다가 추가를 합니다. 실행하자마자 밑에다가 추가를 한 거죠.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아까 전에 1 더하기 1 그거 첫 번째였는데 지금 두 번째로 바뀌었죠.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두 번째로 실행했다는 뜻이에요. 이 셀을. 그러면 또 하나 해볼게요. 컨트롤 엔터 한번 눌러볼까요? 세 번째로 실행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실행한 거, 두 번째로 실행한 거의 아웃은 지워진 거죠. 그죠? 네 번째로 실행한 줄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실행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Shift 엔터라는 게 있는데 Shift 엔터는요. 실행하시면요. 실행하면서요. 컨트롤 엔터는 실행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 있는데 Shift 엔터는 실행하면은 바로 밑으로 내려가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건데 밑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Shift 엔터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추가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냐, 알트 엔터냐, 시프트 엔터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컨트롤 엔터는 그냥 실행 끝. 알트 엔터는 실행하고 나서 밑에다 추가. 시프트 엔터는 실행하면서 밑으로 가는데 만약에 밑이 없다 그러면 추가. 근데요, 저는 컨트롤 엔터를 제일 많이 써요. 컨트롤 엔터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로 실행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니면 여기 런 누르셔도 돼요. 런. 근데 요거는 알트 엔터랑 똑같이 작동합니다. 런, 시프트 엔터랑 똑같이 작동하니까. 근데 컨트롤 엔터 쓰세요. 단축키로.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엔터로 셀 부분을 실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만 더 가보는 게 커널과 관련된 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커널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이 파일을 열면 커널이 실행된다 그랬잖아요. 파이썬이 실행된다 그랬죠. 저희는 파이썬이랑 커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그 커널과 관련된 건데 여기에서요, 커널에 가시면요, interrupt는 멈추는 거예요. 멈춰, 그만해. 이런 거 언제 쓰냐면요, 제가 그냥 코드 하나 보여드릴게요. while true 해가지고 뭐 print 뭐 1 뭐 이런 거 하면은요, 이게 지금 제가 무한 반복문 만든 거거든요.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나중에 볼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코드를 실행했는데 이 코드 1분이면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 뭔가 이상해. 그럴 때 강제로 종료해야 될 때 있죠. 그럴 때 여기에 커널에 interrupt를 하시는 겁니다. 단축키로는 ii예요. ii. 아니면 여기 멈춰. 저는 이거 잘 쓰는데 멈춰. 그러면은 멈추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검은색이잖아요. 실행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멈춰. 그러니까 하얀색으로 되죠. 그래서 interrupt는 멈출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스타트는 이 파이썬을 닫았다가 다시 여는 거예요. 닫았다가 다시 여는 거죠. 무슨 효과가 있냐면, 커널 리스타트 하시면요, 바뀌는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파이썬이 다시 실행됐죠. 다시 실행된 거예요, 파이썬이. 그렇기 때문에 요거 실행해 볼게요. 컨트롤 엔터 실행해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명령어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코드가 돌아간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나온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널을 재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뒤에 가서 저희가 이제 변수도 생성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예 그런 것들 다 날리고 다시 초기 상태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예 아무것도 안 한 파이썬 상태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요, 리스타트 런앤 클리어 앤 아웃풋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까지 여기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를 다 지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행하는 거. 근데 그냥 리스타트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아웃이 지워지진 않아요. 그냥 박아져 있는 거고 다시 실행되는 거고, 여기에서 클리어 아웃풋 하시면은 기존에 있었던 그 아웃풋들은 다 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많이 쓰는 거는 코드 다 완성되어 있으면은 아예 파이썬 다시 실행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실행해봐 라는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는 커널에 리스타트 런앤올 하시면요, 이렇게 처음부터 쭉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지 않는 건요, 뭐 여기 리커넥트라든지 뭐 셧다운 같은 거는 많이 쓰지 않고요. 체인지 커널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뭐 안 쓰고 요 정도 하는 기능들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저희가 진행을 해봤고요. 뭐 이렇게 셀 추가해 가면서 뭐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고, 뭐 아까 전에 했던 나누기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멋진 아이를 여러분들이 아까 전보다는 조금 나은 계산기를 여러분들이 획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다 돼 있으면요, 얘는 자동으로 좀 저장을 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저장을 하고 닫으실 때요, 그냥 닫잖아요. 그냥 닫으면요,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이 초록색이 뭐라 그랬죠? 실행 중이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러닝에 가시면요, 얘가 아직 실행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커널이 열린 상태로 아직 파이썬이 닫히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클릭하시면은 똑같이 열리긴 하는데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다 했는데 대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파일에 가셔서요. Close and Halt를 해주셔야지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검은색으로 됐죠. 이거는 이 커널을 아예 실행 중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아예 실행 중이지 않다라는 뜻으로 되는 거니까 괜히 여러분들 컴퓨터 리소스가 소중한데 막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걸로 닫으실 때 그냥 닫지 마시고 클로즈 앤 할트로 닫아주시는 습관 들여주시면 좋고요. 근데 만약에 그냥 닫았어. 아 이거 종료하고 싶은데. 그럼 러닝에 가셔서 셧다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실행 중인 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사용을 합니다. 요게 기본적인 사용법이고요. 자, 저희 마크다운 쓰는 거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마크다운을 쓰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은 코드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무슨 코드인지 들여다봐야지 알잖아요. 그래서 주석이라는 걸 많이 달아주는데 주석이라는 거는 코드의 해석을 쉽게 해주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기본 코드일 때도요 주석을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 샵을 쓰시면 됩니다. 샵을 써서 예를 들어서 나는 더하기를 한 거야.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은 실행이 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실행되지 않고 샵이 안 붙어있는 여기만 실행이 되는 거죠. 뭐 여기는 빼기 한 거야. 뭐 뺄셈 한 거야.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게 샵이 안 붙어있다 그러면 뺄셈 이거 뭐야 그러면서 오류 나죠. 이건 명령어가 아니니까. 파이썬이 못 알아듣는 명령이에요.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명을 달 수도 있고요. 설명을 다는 걸 우리가 주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주석이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이건 꼭 이틀렉처로 되거든요. 좀 구리죠, 그죠? 근데 주석을 쓰는 이유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특정 코드를 좀 실행 안 하고 싶을 때. 이 앞에다 이렇게 달아놓으면 되죠. 잠깐 실행하지 마. 할 때 이렇게 달는 그런 용도로도 씁니다. 어쨌건 그런데 좀 그렇잖아요. 아까 마크다운이라는 거 있다 그랬죠? 그거 써서 설명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위에다가 A로 셀 추가해서 마크다운 M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에 더하기 이렇게 해주시면요. 실행해볼까요? 컨트롤 엔터 실행하면은 이렇게 텍스트로 돼요. 이렇게 텍스트 요거보다 좋죠. 그죠? 요거보다 더 좋죠. 그래서 이렇게 마크다운을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코드가 뭐 하는 거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다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사용법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먼저 제목 다는 거부터 가볼게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밑에다 셀 추가하고 마크다운으로 바꿨어요. M으로. 아니면 여기서 클릭. M이에요, M. 자, 제목은요. 샵으로 다시면 됩니다. 뭔가 커졌죠? 그래서 제목 1 이렇게 다시면 돼요. 그럼 이거보다 좀 작은 제목이 필요해. 샵 2개 한 다음에 스페이스바 한 번 띄고 제목 2. 제목이 더 작은 게 필요해. 한 칸 띄고 제목 3. 한 칸 더 띄고 제목 4.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면 더 작아지죠? 제목 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5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실행해보면은 이거는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텍스트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어요. 그죠? 여기 크기가 조금 달라지면서 보이는 게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제목을 쓸 수도 있고요. 인용 문자라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자, M으로 바꾼 다음에요. 인용 문자로 이렇게 꺽쇠를 넣어주시면요. 저는 인용 문자입니다. 항상 마크다운에 이 식별자를 주신 다음에는 한 칸 띄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얘가 이렇게 블럭처럼 이렇게 한쪽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꺽쇠를 쓰시면은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목록을 좀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 마크다운을 고쳐서요. 순서를 가지는 목록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숫자만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첫 번째, 2 두 번째, 3 세 번째 이렇게 하시면요. 이렇게 1, 2, 3이 붙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거는 아직도 수정을 안 하는 것 같은데 1 첫 번째, 3 두 번째, 2 세 번째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도 1, 2, 3으로 됩니다.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어쨌건 숫자를 뭘로 적든지 간에 숫자점 뭐 10점 10점은 올라가니까 이건 안 되는군요. 시작이 12 뭐 이렇게 하면 여기가 시작되는 거니까 여기다 32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순서를 가지고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하나씩 추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있는 건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순서가 없이 목록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빼기 기호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록 1, 목록 2, 목록 3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빼기랑요 똑같은 게 별표도 똑같아요. 목록 1 마크다운으로 바꿔서 목록 2 목록 3 이렇게 하셔도 똑같은 기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은 더하기도 똑같아요. 더하기도 똑같습니다. 빼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빼기나 더하기나 곱하기 요 세 개로 목록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요 이렇게 목록을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 빼기로 쓸게요. 목록 1을 만들고 한 칸 띈 다음에 또 목록 하위 목록 이렇게 되면 안쪽으로 들어가집니다. 한 칸만 띄면 돼요. 지금 보이시듯이 한 칸만 띄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적을 때는 여기다 별이라고 많이 적겠죠.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위 목록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고요. 뭐 더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두 칸 띄면 되겠죠. 여기서 한 칸 더 띄어서 예를 들어서 더 하위 목록 한 칸 더 들어가야 되네요. 그럼 더 들어가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위 목록까지 만드는 것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선 하나 그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별 3개 수평선 하나 그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평선 긋는 거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빼기 기호를 3개를 스페이스바를 띄면서 아니면 없이 또는 별도 하나씩 띄면서 이렇게 또는 없이 이렇게 빼기 기호로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그어지는 선이 좀 달라요. 수평선이 조금 다르다는 거 참고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강조를 좀 해야 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얘는 이탈릭이에요. 아이고 코드로 실행했네요. 이렇게 양쪽에 별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탈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탈릭 하고 싶은 데에다가 양쪽에다 별을 붙여주시면 되고요. 또는 이것도 이탈릭입니다. 언더바 또 이탈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진 글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요거를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강조 문자를 좀 주고 싶다. 굵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별표 2개 굵게 입니다. 이것도 언더바 2개 하는 것도 굵게 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굵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표 2개 언더바 2개 하면은 그걸로 감싼 글자가 굵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지금 보면요. 예를 들어서 굵게 한번 또 만들어 보죠. 굵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것도 굵게입니다. 이렇게 쓰면요. 나는 분명히 줄구분을 했는데 줄구분이 안 되네? 그러시면요. 한 번 더 누르세요. 그래야 줄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마크다운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좀 규칙들을 가지고 있어서 문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 정도면은 충분해요. 제목 만드는 거, 뭐 이렇게 이제 목록 만드는 거, 좀 굵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 정도만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코드 뭐 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연습으로 주피터 노트북을 좀 써봤어요. 밑에다 셀도 추가해보고 위에다 추가도 해보고 이렇게 마크다운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자, 주피터 노트북 EI 방금 보셨듯이 문서 형태로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계속 EI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마크다운으로 이런 문서도 만들어보고 저런 문서도 만들어보고 하시면서 써보세요. 그리고 셀별로 코드도 넣어보고, 아직 배운 코드가 몇 개 없지만 넣어보면서 여보, 제가 이번에 계산기를 하나 들여놨어요 라고 하시면서 자랑도 좀 하시고 뭐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 쓰는 거를 좀 여러 가지 메뉴들도 건드려보고 하시면서 익숙하게 좀 만들어 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요, 코랩이라고 하는 EI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그럼 끝.